시세조사 입대기를 보고 이제 훈련표도 이제 그 한번 만들어 보긴 했는데 그래가지고 한번 고민을 해봤어요. 이게 보고 듣기 훈련에 거기 보면 이제 자기소개하기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어떤 훈련을 해볼까 하는 그러니까 어떤 거를 이제 보고 듣기 훈련하고 기억하기 훈련하고 해볼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서 이제 PT 매뉴얼을 이제 기억하기 훈련을 한번 해볼까?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한번 보고 내가 얼마나 기억하는지 비교해보고 그런 것들을 해볼까? 아니면은 예를 들어 물건을 보는데 이제 기억력 훈련을 할 때 이제 1회독 훈련을 하는데 이제 한 건을 보고 그 다음에 내가 어느 정도 기억하지? 한번 작성해보고 이제 또 제대로 못 기억하고 있으면 또 보고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기억력 훈련을 이제 물건에 대한 이제 그런 거를 대상으로 한번 해볼까? 이제 뭐 예를 들면은 유튜브에 이제 협회장님 강의들이 있잖아요. 강의를 보고 듣고 이제 뉘앙스랑 이런 것들을 한번 이제 훈련을 한번 해볼까? 뭐 그런 다양한 이제 제 개인적으로 나름대로 이제 어떻게 훈련을 한번 해볼까? 엄청 그걸 해보면 엄청 재밌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주신 이제 샘플 있잖아요. 그 샘플을 보고 그러니까 기억하기 훈련이라든가 그 시세조사 입대기에서 말하는 이제 화자의 마음으로 이제 선배 기수들은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전화를 했을까? 뭐 그런 것들을 화자의 마음으로 생각을 하면 공부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근데 실행을 해야 되는데 맨날 생각만 하고 있다는 게 문제인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배들의 샘플 우리 저 호섭이 엄청 심각해. 왜 이렇게 심각해? 장일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 반성되는 게 있어? 너무 심취해가지고 원래 지난번에는 장일이가 얘기를 이렇게 많이 잘 못한 것 같은데 이번에는 얘기도 되게 잘 하고 해가지고 제가 왜 이렇게 변했지? 이게 생각한 거지? 왜 이렇게 얘기를 잘하지? 이러고 혼자 있다가 뭔 변화가 있었던 거야? 장이가 너무 많이 변한 것 같아가지고 글도 잘 쓰고 말도 잘하고 밥도 잘 먹고 이상입니다. 사실은 첫날에 장일이 형이 이제 협회장님한테 지적을 이제 좀 받았었거든요. 어떤 지적? 그 말을 좀 잘 해야 하는 연습을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이제 하셨던 기억이 나요. 저도 바로 옆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되게 많이 자극을 받고 변한 것 같아요. 되게 똑똑해지신 것 같아요. 아니 뭐 그 전에 이제 뭐 덜 똑똑했다는 거는 아니지만 그것보다 더 이제 한 단계 더 식견이 높아졌다 이런 느낌이 좀 많이 들었어요. 원래 똑똑한 게 감춰져 있던 게 그지? 그죠? 어떻게 보여? 장일 씨? 원래 그럴 수 있었던 분이세요. 엮이지 않으면 내 표현을 안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뭔가 조금 코드가 맞으면 사람이 확 변하고 또 안 맞으면 그냥 뒤로 쏙 빼는 그런 게 아닌가.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어떤 목적이 있고 같은 성향의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그게 이제 조금씩 더 자기 안에 감춰져 있던 어떤 지식이라든가 표현력이 조금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학습부장이 호섭이었는데 우리 장일 씨로 바꿔야 똑똑해져가지고. 장일 씨 되게 뚝심도 있고요. 뚝심도 있고요. 성실하고요. 보기보다 실행력도 빠르고 좋고요. 그리고 일단은 보니까 혼자서 이렇게 막 누구랑 막 대화하거나 이런 시간은 많이 없었던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근본에 진짜 시세조가 입대기를 배우면서 인지하잖아요. 내가 이렇구나. 그 인지를 하는 게 되게 놀라운 것 같아요. 내가 이랬었구나, 이렇구나 하는 걸 솔직히 객관적으로 내 모습을 보기가 어렵잖아요. 빠르더라고요. 흡수력 짱. 그리고 되게 날카로워요. 되게 이제 질문이나 그런 것 얼굴이 그렇게 안 생겼는데 그냥 이제 옆집의 동네 형같이 이제 좀 포근한 그런 느낌인데 질문들이 굉장히 날카로워요.
그런 걸 보면서 야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해서 저런 질문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갑자기 똑똑해지세요. 아니 표정한 이유는 뭐야? 이제 살짝 가리느라고. 저번에 가면 1차 때 1일차 2일차 때 대표님한테 지적받았던 거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느꼈는데. 동준이랑 저랑 이제 말을 잘 못한다고 이제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근데 예전부터 제가 말을 못한다는 건 알고 있었고요. 근데 경매를 계속 하려고 하면 이제 결국은 넘어야 하는 산이라는 거를 이제 인식하고 이제 근데 쉽지는 계속 아직도 쉽진 않은 것 같아요. 예. 그래도 이제 조금씩이라도 이제 발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제가 뭐 IT 쪽이라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이제 머리가 싱글코어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한 가지밖에 못하는 그러니까 뭔가 집중하면 머릿속에 한 가지밖에 별로 집중을 못하는 편이다 보니까 내 머릿속에서 근데 또 한 가지를 하면 이제 또 계속적으로 이제 똑같은 얘기도 한 번 했다가 두 번 했다가 머릿속으로 계속 똑같이 반복을 하는 거죠. 반복을 하면서 생각도 해보고 그러는 편이다 보니까 이제 그리고 업무도 좀 그런 식으로 하는 편이어서 그래서 이제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경매를 계속 할 거기 때문에 계속 이제 고민도 해야 되고 경매를 어떻게 투자해야 될지 협회장님 말씀도 계속 들어야 되고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조금씩 변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 느끼고 있어요. 예. 진짜 많이 변했어, 그죠? 많이 변했어. 전에 우리 아까 우리 교감 선생님 얘기했잖아, 교감 선생님. 그분도 학생들을 이제 가리키는 건 잘 하셨는데 이제 부동산 쪽에는 아예 생각도 안 하고 살았으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와가지고 정말 달달달 떨었어요. 여기 앉으셨었는데 바로 교감 선생님. 그래가지고 막 자신이 없어가지고 막 이러더니만 나중에 스파이즈 졸업할 때쯤 되니까 남편을 시키더라고. 물건 던져주고 이거 조사해가지고 갖고 오라고. 자기가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면서 자기가 배운 거를 지시하고 내려오고 이러더니만 마지막 날 되니까 막 날라요. 말씀도 겁나게 잘하시고 그랬었거든. 자, 이거에 대해서 듣고서 본인은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 얘기 한번 해봐요. 이제 남은 2주 동안 2주 뒤에 오잖아. 네. 제가 맨 처음에 인터뷰했을 때 저의 목표가 뭐 있었는데 바뀌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말도 잘 못했었던 걸 고쳐야 되겠고 오늘 보니까 또 고쳐야 될 게 또 있다는 거를 좀 발견을 했습니다. 제가 남의 말을 잘 안 듣는다는 거를 정말 발견했어요. 그래요? 네.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생각했어? 그러니까는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자꾸만 잊어버리는 거예요. 아까 시세조사 입대기에서 나오는 것 내용대로 기억하는 것 정말 자세하게 기억하는 것 자체가 틀리잖아요. 그것 자체도 구분을 못하고 있었고 핵심을 기억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제가 수업 내용도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도 바로 대답도 못하는 모습을 제가 바로 봤어요. 그것 때문에 2주 동안 그거를 좀 더 훈련을 좀 더 강화를 해서 공부를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은 아니지만은 공부를 할 그럴 생각입니다. 우리 두원 씨, 자, 자기 앞으로 2주 동안 2주 뒤에 올 거잖아. 오늘 이제 배우고 났으니까 어떻게 달라져서 올 것인지. 그냥 올 거야? 그런 건 아니지만, 네, 저도 오늘 뭐 다 비슷하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뭐 말하는 거 있어서 원래 부족한 점이랄까 이런 거 많이 느꼈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러니까
아직까지 여전히 부족하고 그 시세 조사를 할 때 사실 뭐 누구한테 싫은 소리 하는 사실 그런 걸 한다든지 혹은 뭐 부동산에서 전화할 때도 뭔가 약간 주눅 드는 거는 사실이고 그런 것들 사실은 많이 보완해야죠. 사실 그거에 대해서는 되게 많이 겁도 많이 나고 그랬는데 좀 많이 처음보다는 엄청 많이 좋아졌죠. 많이 좋아졌고 그리고 앞으로도 지금 더 연습을 하고 숙련되면은 더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점과 그리고 오늘 뭐 수업 그리고 요즘에 그러니까 입대기 수업에서도 나왔던 것처럼 상현형처럼 저도 뭐 돌아서면 까먹더라고요. 진짜 이렇게 기억력이 안 좋아졌구나. 혹은 뭐 그렇게 진짜 말을 잘 안 듣고 못 듣는다. 그러니까 주의 깊게 안 들었다. 뭐 그런 걸 다시 느끼고 좀 더 이거 많이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연습을 앞으로 계속 할 거예요. 우리 호섭 씨는 오늘 수업 들으면서 어떤 거 생각했어요? 오늘 대표님 수업. 일단 아까 수익률표를 보면서 제가 다양한 수익률표를 다양하진 않지만 몇 개를 본 적이 있었는데 정말 키양장 옵션에서 있는가? 예, 키양장도 보고 또 다른 데 것도 보고 했었는데 오늘 거 보면서 정말 옛날에 우리 저기에 배웠던데? 예, 정말 더 디테일하고 과학적이라고 되게 느꼈고 오늘 또 시세조사 기술들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배워가지고 그걸 앞으로 좀 잘 적용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지금까지 시세 조사를 하긴 했었는데 기술들을 그냥 뭐 칭찬해라, 뭐 이간책을 써라 등등 4가지 기술을 그냥 그렇게만 그냥 요 기술 쓰세요 이렇게만 배웠기 때문에 그걸 왜 써야 되고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잘 몰랐는데 이번에 수업을 들으면서 왜 써야 되고 어떻게 조합을 해서 써야 되는지를 명확히 알게 돼가지고 앞으로 2주 동안 제가 그 기술들을 잘 적용해서 더 정확하고 다양한 정보들을 부동산으로부터 좀 획득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과 확신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는 몰랐을 때는 막연했겠네? 예, 막연해서 그냥 제가 전화해서 나름 혼자 그냥 전화하면서 체득을 했어요. 그냥 많이 전화해보면서 거기에 대한 경험은 많이 쌓았는데 거기에 기술들을 가미를 못 시킨 거죠. 근데 지금은 이번에 이제 대표님께 잘 배웠으니까 이제 가면은 기술까지 접목을 시켜서 중개업자들을 좀 갖고 놀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네. 갖고는 걷고 싶다. 왜냐면 다른 데서 교육을 받다가 답이 안 나와가지고 다시 왔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친구도 여기까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제목은 따갔는데 제목에서 안에 있는 그 글귀는 못 따간 거지. 내용은 제목만 따간 거야. 그러니까 제목 따갔는데 이게 뭔 뜻인지는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다들 지금 문제가 있어서 되는 게 얘기는 해주는데 이거 뭔지를 안 가르쳐 주는 거야.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이게 뭔 뜻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게 본인도 안 돼, 그 친구도 지금. 그죠? 어쨌든 스파이조 온 거 돈은 이중으로 좀 내고 왔지만 선택은 후회하지 않지. 절대 후회 없습니다. 저 항상 200% 아니 이제 2000%. 2000%? 진짜 대표님한테 배우는 이 기술은 큰 그림의 기술이에요. 자잘한 기술이 아니라 내가 한 방송에도 얘기했는데 고기 잡는 법. 고기 잡는 법. 그죠? 그래서 그물 깨고 그다음에 뭐 어디가 고기가 많은지 안 많은지는 내가 움직여 봐야 되잖아. 그죠? 그런 턴은. 그죠? 우리 젊은 친구. 오늘 수업 듣기 전까지는 이때 살아오면서 제 자신도 참 말을 좀 못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제가 뭐 어려서 그런 것만은 아니라 또래에 비해서도 참 말을 못하는 편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제 막 생각하는 거는 100인데 이제 말해서 나가는 건 한 반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걸 하면서 답답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말을 왜 이렇게 못할까? 이전까지는 뭐 고쳐야겠다는 생각도 잘 못했고 어떻게 하면 고칠까 이런 생각도 안 해봤어요. 관심도 없었죠. 네, 그냥 답답하다 이런 마음만 갖고 있다가 오늘 이제
이 시세 조사를 하면서 어떤 그 기술들 있잖아요. 4가지. 그런 걸 듣고 나니까 아, 참 이전에 말할 때 이런 기술들이 없었구나. 뭐 말하고 싶은 대로 이제 기술을 써서 하는 그런 걸 아예 생각조차를 안 해봤구나를 느껴서 이제 앞으로는 좀 더 일상생활에서도 말의 중요성을 좀 느끼고 또 저만의 이제 기술들을 생각해내서 일상생활에서도 이제 좀 말을 잘 하려고 노력을 하고 이제 시세 조사를 할 때도 이 4가지 기술을 이용해서 말을 더 잘하려고 노력을 해서 공부를 더 열심히 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빠가 큰돈 들여서 서울로 보냈는데 내려가가지고 아빠한테 나 뭐 배웠다고 얘기했어요? 아빠가 어떻게 물어봐요? 그냥 잘하고 있냐? 네, 어떤 과제 하냐고 그런 걸 궁금해하세요. 그래서 설명을 해드렸어? 나 오늘 뭐 배워왔고 그것도 말하기 설명해 주는 것도 말하기 훈련이잖아. 네, 그냥 큰 틀을 말씀드려요. 뭐 이래도 하고 있고 이래도 어떤 거고. 그거 방송에 다 나와서요. 뭐 그냥 큰 틀만 말씀드리고 있어요. 일단은 그것도 이제 내가 배운 거를 아빠도 경매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셔갖고 스파이드를 들어오고 싶었는데 부산에 있다 보니까 자기 아들을 시켜야 되겠다 생각하셨었거든. 그럼 오늘 배운 거를 아까 대표님 했잖아요. 자기가 표현하지 못하면은 아는 게 아니라고 하잖아요. 아빠한테 가르치는 거야. 오늘 하루 종일 배운 거를 가르칠 수 있겠어? 예, 가르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아빠한테 한번 가르쳐봐요. 오늘 배운 거를. 아빠 앉아봐봐요. 막 이래가지고 그러면은 우리 아들이랑 스파이즈 갔다 오더니만 확 달라졌어 라고 느끼셔야 되잖아. 아빠 경매 투자하시잖아. 그죠? 근데 이제 더 고급 기술을 배우라 했는데 그거를 내가 표현하지 못하면 안 되지. 그죠? 자, 우리 장인이 한 바퀴씩 돌아가요. 자. 앞으로 계획은 일단 그 2주 후에 일단 그 졸업 과제 위주로 일단 뭐 처음에 며칠 될지는 모르겠지만 한 2, 3일이나 안에 물건을 빨리 선정하려고 선정을 하는 거를 이제 해가지고 한 2개나 뭐 3개 정도 이제 선정을 해서 이제 그다음에 그 다음 주에는 이제 조사를 해서 이제 마음에 드는 걸로 이제 과제를 제출하는 게 목표고요. 뭐 협회장님한테 오늘이랑 어제랑 이제 시대조사 관련 교육을 받았는데 이게 아직 그 내재화를 못 시켜서 그 호섭의 형은 바로 이제 어느 정도 돼 있다 보니까 바로 기술이나 이런 거를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아직 그 내재화를 못해서 이제 좀 바로 그 기술을 쓸 수는 없겠지만 한 개씩 이제 이번 부동산에는 이걸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러게 한 개씩 이제 그러니까 이 기술도 한번 해보고 여기도 한번 이번에는 이 기술을 한번 해보고 그렇게 말하는 거를 이제 해보는 게 이제 목표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 이제 경매 이야기나 이제 그 미주알 고주알에서 거기에서도 다른 기수가 글 쓴 걸 봤는데 이제부터 경매의 시작이다. 이제 그 공부 시작이다. 뭐 이렇게 스파레주를 끝나고 이제 좀 더 제 나름대로 스케줄을 좀 짜서 일회독도 좀 한번 다시 좀 정리도 해야 되고 시세 조사도 그렇고 모든 걸 좀 정리를 하는 기간이 좀 이제 끝나고는 필요할 것 같아서 그렇게 하나하나씩 해나갈 계획입니다. 정리하면 동기들한테 주는 거예요? 안 주는 거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줄 수는 있는데 이게 줄 수는 있는데 이게 졸업을 하고 나면 그러니까 지금 머릿속에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공부할지는 있는데, 그러니까 좀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어요. 너무 공부에 집중을 하는 거죠. 이게 그 낙찰을 받을 것도 좀 낙찰을 받는데도 좀 집중을 해야 되는데 지금 머릿속에 너무 공부에 집중이 돼 있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가도 되는 건가? 그러니까 이게 협회장님이 말씀하시는 이런 뭐 일회독이나 이렇게 하세요. 그거에 집중을 해서 이제 기술을 지금 올리는데 집중만 하면 되는 걸까? 아니면 진짜 그래도 처음 그러니까 좀 약간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오는 이제 그 물건을 빨리 낙찰 받는데 좀 집중을 해야 되는 건가? 아직 내 기술 그러니까 내 능력은 이 정도 좀 밑에밖에 안 되는데 이걸 진짜 해도 되는 건가? 그런 이 머릿속에 많은 고민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끝나고 이제 저는 공부 계획을 좀 잡고 이제 하나씩 하면서 좀 괜찮아 보이면 또 이렇게 작성하고 할 생각이긴 한데 또 그 동기들도 다른 이제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거잖아요. 저 말고도 각자 자기만의 이제 공부를 어떻게 하고 어떤 식으로 이제 하는 게 있을 거라서 이제 저는 뭐 그냥 제가 했던 거나 이런 걸 공유해 주겠지만 뭐 그 어떻게 받아들일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그냥 부성실하게 그냥 던지는 것 같이 보일 수도 있고 그 제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를 그냥 내뱉는 말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좀 그 동기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몰라서 좀 그런 걱정이 좀 선별해서 다 받아야 되니까 그지? 네. 그죠? 일단은 주는 거는 선별해서 내가 취합하면 되는 거니까 나눠주는 게 중요한 거죠. 그죠? 자. 저는 좀 복습을 좀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네. 좀 그러니까 복습이 필요한 이유를 들려면 처음에 이제 그 지난 이제 9월 초에 어떤 이 경매에 대한 열정하고 지금하고 약간 좀 사거든 것 같아요. 약간 그러니까 그 이유 근데 그게 이제 이게 사실 공부라는 게 진도에 맞춰 내가 나가면 괜찮은데 이제 마음이 이게 좀 어렵다 생각이 들면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 공부를 좀 그동안 못한 거를 좀 하는 게 우선이다. 이제 뭐 지식을 뭐 경매에 대한 지식을 많이 알기 위한 것도 필요하지만 좀 다시 이제 더 꾸준히 하기 위해서 좀 공부가 더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뭐 그리고 나머지 이제 아까 장현 씨가 얘기한 거 2주 사이에 이제 저희가 졸업 논문을 위해서 어떤 그 물건 선택하는 거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치중할 계획이고요. 나머지는 뭐 특별한 건 없고요. 그 두 가지 저는. 우리 2주 동안. 2주 동안요. 일단은 그거 해야 될 거 과제가 먼저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제가 성격이 외향적인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뭐 좀 번잡스럽거나 좀 시끄럽거나 그러면은 그런 자리 같은 거 거의 안 움직이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뭐 이제 부동산이 됐든 임차인이 됐든 누군가하고는 계속 소통을 해야 되고 상대방 말을 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내 성격도 바꿔야 되고 하는 그런 게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냥 뭐든지 내가 싫으면 안 가면 되고, 근데 지금은 이제는 내가 원하는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내가 다 뭐든지 다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바뀌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다른 거 지금까지 뭐 하나 제대로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거 하나만이라도 정말 꾸준히 파고들어서 한번 이것만이라도 한번 잘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것만이야.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네. 공부를 본 거잖아. 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건 꼭 잘하고 싶어요. 그죠? 네. 뭐라고 해야지? 좀 그동안에는 좀 흘려서 들었던 것 같아요. 매뉴얼대로 해라, 시킨 대로 해라 이런 말이 그냥 그냥 하시는 말씀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알 것 같았어요. 오늘 그 말씀의 의미가 조금 약간 와닿더라고요. 시세조사 이제 제가 부동산에 전화했었던 거 나부나부 스크립트를 이제 리뷰를 하면서 좀 많이 이제 혼났었거든요. 이렇게 말하면 안 돼, 저렇게 말하면 안 돼. 이제 그때 조금 많이 이제 느꼈었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느꼈었던 게 그 뭐라고 해야지?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그 수업 물건 있잖아요. 그런 물건들을 딱 얘기를 해주셨을 때 제가 이래독을 좀 게을리 이제 한 게 좀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생각도 나면서 이제 책에서 봤었던 내용인데 결국 교육생들이 열심히 하지만 나중에 되면 결국 또 흐지부지해져서 이제 결국 이제 사그라든다. 이게 운명인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게 생각이 좀 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부터 집에 돌아가면 해야 할 일은 다시 이래독부터 다시 이제 맨 처음에 이제 스파레주 첫날 와서 메모했었던 것들 한번 다시 복기를 해서 좀 한 일주일 동안은 이제 매뉴얼대로 진짜 시킨 대로 한번 다시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 하루였습니다. 네. 혜연 씨. 짧게 말씀드릴게요. 일단 공부도 저희가 실전을 하기 위해서 하는 공부라서 저는 다시 본질로 돌아가서 2주 동안 어떻게든 낙찰의 기준을 두고 공부를 할 거고요. 그리고 일단 저희 지금 그동안 배운 매뉴얼 이래독을 하면 대표님이 무아지경에 빠지는 경험을 할 수 있다고 했어요. 일단은 그거 꼭 한번 해보고 싶어요. 네. 무아지경? 무아지경 좋다. 아까 뭐 수업 물건도 아까 죽는다는 거 그죠? 일반 상업 지역에 있는 그 사진 하나에 사람들이 꽂혀가지고 빌라인데 쓰레기장인 줄 알고 그 사진만 보고도 다 물건을 버렸잖아요. 제가 좀 이따가 그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얼마큼 사람들이 이거 가지고 눈이 판단을 잘 못해가지고 떨어졌는지 사진 좀 이따가 보여드릴게. 그게 이제 눈에 이제 콩깍지 씌인 거지, 잘못 콩깍지 씌인 거지. 그러니까 내가 돈 되는 물건을 버린 거잖아. 그 사진 하나 때문에 떨어지고. 근데 그게 3,650인거든. 6평에 3,650까지 떨어졌어요. 근데 그게 1억 8천까지 가는 물건이에요. 그러니까 죽는다는 표현이 맞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지. 이제 우리가 영양가 없는데 콩깍지 씌우지 말고 영양가 있는데 콩깍지 씌워야 되는 거가 이제 이래독인 것 같아요. 앞전 선배들 보면 1회독 했네, 2회독 했네, 3회독 했네 이거를 그냥 쭉 해요. 1회독에 머무르지 않고 하는 사람들은. 근데 대표님이 되도록이면 1회독은 꼭 해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평생에 한 번은 할 수밖에 하면은 그만큼 실력이 올라가니까. 그죠? 근데 그거를 하는 사람들은 2회독, 3회독까지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우리 지금 우리 중국에 우리 대용씨라고 아마 팟빵에서 그 얘기 나왔을 거예요. 그 물건 하나로 1억 연봉 한 번 벌었던 친구. 현대 하이텍 다니는 친구. 친구가 근데 지금은 팀장으로 해가지고 진흥국가에 있는데 엊그제 추석 명절이라고 이제 카톡이 왔더라고. 근데 그 친구는 처음에는 그 친구가 좀비라고 얘기했었어. PT생 중에 열심히 하는 친구도 있고 보통은 죽는 친구도 있잖아요. 그래서 너는 왜 공부 안 하냐 그랬더니 자기는 좀비야 이러면서 죽은 PT가 아니고 그냥 살아서 돌아다니긴 하는데 물건을 아직 낙찰받지 못했던 좀비 교육생 막 이렇게 한 적이 있었는데 근데 그 친구가 1회독 마치고 2회독 마치고 하면서 쭉 하더라고. 하고 경매를 손에서 안 놓으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 1회독이라는 거는 내가 돈 되는 물건을 보자마자 바로 캐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1회독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시세조사는 이 물건을 단시간 내에 돈이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 시세조사 연습을 계속 하라잖아요. 그러면 정말 우리가 점심시간 1시간 가지고도 조사해가지고도 물건 투자할 수 있는 실력을 만들 수 있도록 그게 이제 자기 실력이 되면
경매가 손에서 안 떠나죠. 하고 또 경매를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 돈독이 올라 있어야 돼. 그러니까 정말 어떤 싸구려 돈독이 아니고 정말 돈 되는 물건 없나. 어차피 내가 돈 1,000만 원이 있던 뭐 3,000만 원이 있던 이 돈 가지고 가장 돈 되는 물건을 고르는 거는 실력이잖아요. 그죠? 하고 이걸 해가지고 얼마를 벌 것인지, 월세 수익이 얼마 나오는 것인지. 우리가 직장 생활 하는 것도 돈 벌려고 다니는 건데 이 물건은 그냥 점프 할 수 있는 거잖아. 경매 투자는. 그죠? 그러니까 더 집중해서 그냥 계약장을 우리 옛날에 메인 배너 보면은 온라인 타라고 했었잖아요. 밤이 새도록 막 물건 뒤지면서 나에게 맞는 돈 되는 물건이 어디 있나. 남들이 채가기 전에 내가 채가야 되니까 막 찾아 나서는 거지. 그러면 이제 물건을 찾다 보면은 이제 잠이 안 오는 거지. 그냥 밤을 새는 거야, 막. 물건 찾아서. 누가 놓쳐 가져갈까봐. 뭐 물건 막 골라가지고. 이 밤이 새도록. 이 밤이 새도록. 노는 게 아니고 이 밤이 새도록 물건을 찾아. 그러니까 그런 돈들이 나한테 오게 되면 우리가 적금 들어서 1년에 한 1,000만 원, 100만 원씩 모아서 1,000만 원 모은다 하면 물건 하나로 그거를 몇 배를 보상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부동산도 생기면서. 그럼 나는 이제 좀 더 여유로운 삶으로 다 부자 되려고 하는 거니까. 나도 최근에 울산에 주상복합이 있었는데 이제 그것도 대표님이 조사해보라고 한 거예요. 저녁에 물건 줘가지고 내가 그 물건 조사하느라고 밤에 새벽 2시 반까지 막 다 뒤졌어, 막. 시세 조사를 하느라고. 탐이 나가지고. 갖고 싶어서. 근데 내가 그때 뭘 느꼈냐면 정말 갖고 싶으니까 있는 머리 없는 머리 다 짜게 되더라고. 일단은 이 물건이 딱 보기에 정말 괜찮은데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를 확신이 서야 되잖아. 하니까 내가 확신을 서려니까 어떻게 해야 돼? 정보를 막 수집해야 되잖아. 막 다 뒤지는 거지. 막 2시 반까지 막 뒤졌어요. 이게 정말 이 시세가 정확한 건지, 이 정도면은 투자할 수 있는 건지 막 다 뒤졌어. 뒤지고 나니까 나한테 자금이 부족한 거야. 그러니까 이 자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막 머리를 굴리게 돼. 그래서 후순위 대출을 받으면 얼마까지 나오면 그래도 후순위 대출 이 정도 나오면은 그래도 얼마가 부족하니까 그래 애들 셋한테 야 너 대출 각자 1,000만 원씩 받아가지고 보태면 얼마까지 하고 그 안에 내가 얼마를 모으면 돼. 막 이런 시나리오까지 밤새 막 짠 거야.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하고 더 중요한 건 그날 새벽 2시 반에 내가 출근해가지고 이거를 혹시나 빨리 전달하지 못할까봐 우리 은행 하나은행 우리 주거래 은행이다 보니까 차장님이 계시거든. 2시 반에 카톡 넣었어. 긴급 대출 문의.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이제 친하게 지내니까 출근하자마자 이 물건에 대해서 후순위 대출이 얼마까지 나오는지 오전 내에 답변 달라고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날 출근했는데 대표님이 이제 그 물건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어? 조사해봤어? 내가 밤새 뒤지니까 조사했던 게 막 나오잖아. 술술술술. 그랬더니 대표님이 갖고 싶었나 보네 이러더라고. 정말. 그러니까 경매 공부는 내 열정이 가늠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해보니까. 가지셨나요? 입찰을 기다리고 계신가요? 아니, 그 물건은 내가 가지기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금이 너무 컸어. 그 물건은 어떤 거였냐면 울산에 있는 주상복합인데 내 돈이 들어가가지고 전액 회수가 돼. 근데 초기 비용이 1억 6,200만 원인가 있어야 돼, 현금이. 내가 이제 그게 없어서 후순위 대출을 받으면 얼마가 근데 알아보니까 7천에서 8천 이렇게 후순위 대출로 나오고, 그럼 나머지 등기까지만 하려면은 어쨌든 그지
금액이 하잖아. 아, 내가 있는 거 이렇게 빼고 저렇게 빼고 애들한테 1,000만 원씩 거두면 얼마 되고 근데 내가 그때 뭘 느꼈냐면 딱 그거더라고. 내가 돈 벌고 싶은 열정이 있으면 그게 안 사그라드는 거고 열정이 좀 부족하면은 이렇게 그냥 식어. 공부하다가 식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반성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나도 그날 했어요. 아, 내가 요거를 갖고 싶으니까 시키지 않아도 막 뒤지게 돼. 막 찾게 되고. 그 다음에 혹시 내가 투자해서 잘못되면 안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놓치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시키지 않아도 내가 막 크로스 체크하게 되고. 이렇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내 마음이 제일 중요한 거야. 내 마음이. 내 마음이 얼마큼 돈을 벌고 싶냐, 이 물건이 돈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거에서 얼마 투자를 버는가, 이걸 가져야 되겠다는 이 마음이 나를, 이 모든 거를 좌우한다는 걸 내가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공부가 느슨해졌다, 아, 버겁다 하고 부동산에 전화하는 게 두렵다, 자신이 없다, 이러면은 내 마음을 한번 돌이켜 봐봐요. 내가 그 마음이 있으니까 부동산에 전화해가지고 보통은 이제 막연하잖아. 뭐 물어봐야지? 뭐 하는데 아니야. 물어볼 게 천지야. 이거 물어봐야 되고 막 저거 물어봐야 되고 이제 이렇게 하면은 답을 딱딱하게 이제 나오면 안 되니까 이렇게 해서 물어봐야지. 이렇게 우회해서 물어봐야지. 내가 원하는 답을 얻으려니까 머리를 쓰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맥힌다는 거는 돈에 관심이 없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정말 갖고 싶다, 벌고 싶다, 이 물건을 꼭 갖고 싶다. 그러면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간다. 근데 지금은 이제 공부하는 과정이니까 그거를 이제 막 조사하는 게 좀 약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연습이죠. 막 연습해도 실전처럼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정말 이 물건 조사할 때 내가 내 물건 갖고 싶은 마음으로 그냥 하고 또 대표님이 그러시죠? 사고 친 마음으로 이 물건을 이미 샀어. 가면 또 해결 방안이 나오잖아요. 사고 쳤으니까 해결 방안이 나오는 거거든. 그죠? 그런 마음만 가지면 될 것 같아요. 아셨죠? 그래서 내 마음을 항상 추스리고 안에 있는 그 열정을 식지 않게 관리하는 건 누구의 목? 자기의 목. 자기의 목에. 이게 식으면 뭐 맨날 좋은 지식, 좋은 기술 있으면 뭐해? 내가 식어버리는데 내 안에 있는 거를 식지 않게 관리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서 마음을 항상 다듬으세요. 경매 투자해서 돈 벌어야지. 돈 되는 물건은 어디 있나? 돈 되는 물건 어디 있나? 과연 이 물건 돈이 되나? 실수하면 안 되니까 확실하게 다 조사해봐야지. 완벽하게 조사해야지. 이 생각이면 다 되는 것 같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2주 뒤에는 각자 내 물건을 딱 들고 와야 돼요. 들고 오고 오늘 아까 수익률표 나눠줬잖아요. 그죠? 조사해서 그것까지 두드려 보세요. 수익률표까지. 그러고 나서 다음 주에 오면 대표님이 그 수익률표 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해 주면 내가 한번 경험해봤으니까 대표님이 설명해 줄 때 나는 저거를 놓쳤구나. 그러니까 그게 더 느끼게 되죠. 내가 이걸 연습을 해봐야지만 다음 주에 왔을 때 더 느끼니까 2주 남은 동안 최대한 물건을 선별해가지고 조사를 막 빠져들듯이 조사를 해오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아셨죠? 아셨죠? 네. 2주 뒤에 만나요. 네.